모음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표를 잠깐 설명드리자면, 오늘 오전에 했던 MMI 면접 같은 경우엔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그 다음에 정시에서도, 네, 면접이 진행되고, 거기서 과제 탐구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는, 일반적으로는 대입에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고입에서는 사실 모든 학교가 과제 탐구가 필요합니다. 그 중요도는 조금씩 다르겠죠. 그래서 영재학교, 과학고, 외국국제고, 전국단위 자사고, 서울지역 자사고 모두 가장 중요한 게 자기소개서가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면접이 진행되는데 이 과제 탐구의 중요성이 네, 상당히 많이 작용할 것이다 라는 거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좀 분리해서 실제로 질문도 그렇게 나와 있어서요. 하나씩 하나씩 이야기 나누면서 좀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가장 많이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조금 다릅니다. 뭐냐면 들어가기 위함이 아니라요. 이분은 실제 들어가신 재학생이면 굉장히 긴장을 해주신 것 같은,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과학고 영재학교 재학생입니다. 한마디로 들어간 친구들도 사실 엄청나게 많은 수행평가 주제랑, 그 다음에 연구에 대한 압박을 주잖아요. 이 친구들 비교 관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잘 웃으시는데요. 네, 굉장히 어렵죠. 소장님께서 한번 예, 저는 이 비교과 관리법 혹시 모르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우리 그 영재학교 아이들이 코로나 이후에 이제 조금 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코로나 때는 뭐 학교도 뭐 뜨문뜨문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연구 과제가 이제 매년 되고, 연구 과제 발표도 프로젝트가 있고, 학교 자체에서도. 그 다음에 뭐, 한가영에서 매년 뭐 겨울에 그런 그 대회를 개최를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 비교과 관리법이라기보다는요, 저는 그 영재학교, 과학고는 아닙니다. 영재학교, 과학고도 마찬가지로 뭐 어느 정도는 되지만 학교에서 만들어지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만큼 역량 있는 선생님들이 그걸 만들어 가다 보니까 실은 그 또 기술학교의 특징이죠. 학교 선생님들 얼마든지 두드리면 열리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이 저희들이 그 비교과 관리법이라는 것이 뭐 다른 게 아니라 진짜 그 선생님들한테 두드려야 돼요. 그 두드리면 나올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얼마나 역량 있는 선생님들이니까. 박사급들이고, 또 뭐, 한가 같은 경우는 카이스트랑 연계도성도 있고, 진짜 그 하려면 얼마든지 많은데, 우리 아이들이, 이게 왜 안 되냐면요. 기숙이잖아요.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3명의 친구예요. 이게 좀 요즘은 조금 애들이 좀 달라지긴 했지만, 우리 예를 들어서 A라는 친구가, 이 친구가 어디 가서 막 그걸 해요. 그러면 같이 가야 되고, 막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희한하게 다 안 하는 분이에요. 네.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대우관리법, 물론 모든 뭐 일반 고도 마찬가지지만, 이 영재학교 과학고는 수학과학이 변별력의 포인트를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학과학에 대한 포인트를 작용하다 보니 비교과에 대한 거를 굉장히 등한시하고 내가 이것도 안 되는데 라고 실제로 영재학교 담임선생님들도 상담을 하면서 비교과를 별로 연극을 잘 안 하신다는 거예요.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맨날 등수만 얘기하고 몇 퍼센트입니다. 뭐 등수도 얘기하고 몇 퍼센트입니다. 이거 더 해야 되겠어. 이 얘기뿐이 안 하고 비교과는 전혀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저희들이 이제 우리 그 최원장님 마찬가지지만 MMI를 위해서 영재학교 애들이 의대를 가려고 생기부를 갖고 오면 차이가 엄청 심해요. 그리고 묻어가는 것도 있지만 그 묻어가 아니 솔직히 그 의대를 가려는 애들이 다 상위권 아닙니까? 네. 그 안에서 변별력이듯이 영재학교 일반고를 보다가 영재학교를 보면 얘 대단한데 하지만 실은 영재학교 애들끼리 내에서 보면 변별력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비교과 관리법이라는 거죠. 그 부분에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관리를 해주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비교과 관리법이라고 하기도 조금 뭐 맞죠. 너무 어려운 단어라서 네, 이거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학생이 영재고 가기 전에 미리 그 역량을 키워가는 게 가장 좋고요. 그걸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 이 부분하고 관계없이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대전이나 세종에 있는 그 학교들이 원하는 학생들이, 학교 수업이나 대부분 그런 것들이 이제 R&D 수업들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탐구 과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학교에서도 그 입시 설명에서도 대놓고 얘기합니다. 우리 이런 애들 뽑습니다. 보시면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쌤들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쌤들이 하는 얘기들이 자기 학교 이번에 S대 몇 명을 갔는데 많이 갔는데 그 이유가 다른 학교보다 많이 가서 자랑하면서 하는 얘기가 결국은 자기들이 그만큼 더 많은 활동을 했고 그 활동들이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었고 그 생활기록부가 오픈이 되었었을 때 어느 학교인지를 모릅니다. 이제는 어느 학교가 이제 모르게 오픈이 되어 있지만 보면 활동했던 내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들이 결국은 입사관에 반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과거 영재고에서는 비교과 관리법보다는 비교과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이야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 결국은 변별력인 부분이고 차별성인 부분입니다. 이제 그 부분 때문이라도 이제 가셔서 이 부분도 좀 관과하지 마시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지금 걱정하시는 거 보시죠. 그러면 지금 아직 과거 영재고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미리미리 해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가서서 더 그걸 키우는 것들은 조금 시간 물리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두드리지 않는다는 건 애들이 뭘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네. 지금 방금 전에 다 말씀해 주신 것까지 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결론적으로 이런 거죠. 가서 이렇게 고생하고 고민하는 친구들을 안 만들려고 애초에 과제 탐구를 못하는 친구는 안 뽑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과제 탐구에 대한 것들을 잘 성실하게 하는 게 과학고 영재학교의 경쟁력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영재학교 과학고에 있는 그 좋은 인프라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세워나가는 것이 좋은 비교과 관리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다음 거 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저희가 오늘 그 계속 과학고 영재학교만 관련해서 한 내용도 있지만 이렇게 대놓고 말씀하신 부분이 상경계열 탐구보고서 주제를 어떻게 가져가나요? 라고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저도 처음에 이 영재학교 과학고를 지도를 전문적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컨설턴트를 전범위를 진행하면서 이 상경계열, 인문계열 탐구보고서 주제를 친구들 같이 고민하는 게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네, 그런데 소장님께서 가장 저보다 훨씬 더 컨설팅 많이 하신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경계열은요, 그 탐구보고서의 방향성만 달라지면 됩니다. 왜냐면 주제죠. 저는 탐구보고서는 주제도, 물론 모든 탐구보고서는 주제 선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의문점을 갖고 왜 이 주제를 선정을 했느니, 이게 가장 중요하지만 그 주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자, 과학 쪽은 실험이라든가 실험이 주가 되겠죠. 근데 상경계열은요, 실은 설문만큼 좋은 게 없어요. 네. 네, 가장 좋은. 그러니까 방법에서의 변별력을 갖고 가셔라. 그러니까 왜냐면 상경계열이라는 게 주제는 상당히 인간과 관계된 것들이 여러 개 많습니다. 실은 상경계열에서 상경계열을 볼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인간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인문학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되 심리학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바라보되 그 탐구를 해나가는 방향성에 대한 변별력을 갖추면 이 상경계열 탐구보고서는 가장 변별력 있는 탐구보고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만 염두에 두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상경계열에서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걸로 가시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이 주제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 주제를 잘 앞에 부분을 못했는데 주제에서 또 다른 하나의 포인트가 뭐냐면 트렌드입니다. 이 트렌드가 뭐냐 하면 쉽게 얘기하면 저는 이제 카이스트에서 한 6년, 7년 정도를 있으면서 이렇게 봐왔던 것들이 카이스트 내 분위기나 그 핵심적인 주제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주제들이 몇 년 있으면 영재학교로 흘러가고 영재학교에서 했던 주제들이 조금 흘러가서 이제 영재교육원 쪽으로 흘러가고 나중에 가는 일반고 쪽으로 가는데요. 그러면 카이스트에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학생들의 주제가 트렌드가 어떤 거였냐면 내가 내 전공이 있고 부전공, 복수 전공으로 뭘 하냐면 전기전자나 전산을 꼭 복전이나 부전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ICT 분야, 그러니까 IT 분야 사물 인터넷에 굉장히 뜨면서 이제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하다 보니까 전기전자 부분의 비중이 컸는데 요즘은 거의 내가 생물을 전공하든 물리를 전공하든 기계를 전공하든 복전으로 전산을 거의 많이 전공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지금의 가장 큰 화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다르게 얘기하면 이렇게 흘러갔던 것들이 결국은 다른 대학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른 대학에서 이렇게 뽑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중요한 상경계열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가 흘러가는 트렌드가 없고 사회가 어떤 필요한 트렌드가 뭔지 이 트렌드가 현재 진행되는 트렌드가 아니고요. 왜냐하면 내가 입시를 진행할 때는 몇 년 후에 입시를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위 기관에서 또는 국가에서 원하는 교육관이나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 그것들이 몇 년에 통용된다는 걸 예측하셨는데 그쪽으로 이제 주제를 잡으시면 별 무리 없이 나중에 갔었을 때 그런 과들이 생기고 그런 인재를 뽑고 준비된 인재를 뽑기 때문에 그런 트렌드를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오늘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쭉 이렇게 모니터링 해보면 이 주제 탐구가 상당히 좀 무겁고 깊이 있는 것인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님들도 그렇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걸 너무 헤비하게 보지 마시고 좀 가볍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상경계열 좀 전에도 트렌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또 말씀드리면 좀 더 이제 제가 아까 그 방법론적에서 접근을 하셔라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오늘 이 세 번째 꼭지가 입시의 반영이니까 지금 무슨 말씀이냐? 주제 선정 중요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아주 사차는 어떤 주제를 선정하더라도 그거를 설문을 하면서 설문은 뭐가 제일 중요하죠? 질문지가 중요합니다. 이런 질문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 질문을 어떤 방향으로 만들 것이고 그거의 대답이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이 유출을 해서 그 후속 질문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여기서 창의성이 나오는 거거든요. 실은요. 이런 걸 보는 겁니다. 실제로는 학업 역량 측면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창의성 부분이 특히 이제 탐구보고서는 마찬가지겠죠.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방식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방향성으로 접근하시면서 준비를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너무 구체적인 거를 말씀 안 드려서 또 좀 이렇게 이 방향 잡기가 좀 힘드실 것 같아서
그런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 이제 탐구 방법 쪽 말고 만약에 또 구체적으로 아예 처음에 주제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라고 생각해 보면요, 사실 저희가 경제 용어들이라던가 새로운 신조어들도 만들어진 것도 많이 있습니다. 뭐 차이메리카 하는 좀 오래된 거지만 이런 용어들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분석을 해보는 방법일 수 있을 거고요. 우리가 과학에서도 기초 탐구 능력이라고 하죠. 뭐 비교하기, 분류하기, 예측하기, 추측하기,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어떤 한 과제에 대해서 나눠보는 거, 그다음에 연결시켜 보는 거, 그다음에 차이점을 찾아보는 거, 이런 것도 엄청나게 좋은 주제로 방법을 자리 잡을 수가 있으니까요. 우리 친구가 자주 보고 생각하는 대로, 진로의 방향대로 상경계열도 생각한다면 좋은 방향이 되고 인문계열이나 마찬가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상경계열 나오고 인문계열 아까 나오면서 우리 어머님들이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요. 제가 이제 생기부를 갖고 오면서 아차 싶은 것들이 많이 있는 게 뭐냐면, 이미 뭐 써진 거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만 제가 좀 주의사항 말씀드리면, 과학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험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상경계열에서 탐구보고서는요, 대부분이 기존에 나와 있는 거에 서칭에 많아요. 그러니까 서칭이라는 거 뭐냐? 네이버 뒤지면 다 나온다는 거죠. 구글 뒤지면 다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그냥 조합하는 의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제가 아까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설문이라는 방향성이 이런 것이다, 이런 아이디어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서칭을 갖고 내가 조합을 하고 야 이런 거래,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어머님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네. 이제 다음은 이제 계속 유사하게도 나가는데요. 저희가 전 중계열 범위로 다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 마지막 파트 하나 제일 많이 나고 순서대로 3개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또 질문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계속 질문 남겨주세요. 계속 회의 채팅 내용 보면서 거기에 대한 질문도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답변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자, 이제, 이런 중계열 분야에서 마지막입니다. 그 의치대가 목표인 친구들, 탐구 주제, 전 예시라는 것은 지금 예시를 설명드리기 좀 모호한 것 같고요. 어떤 식으로 탐구를 해야 되는지, 또는,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어떤 식으로 보통 지도를 하시나요? 저는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학교 때부터 예전 뭐 2, 3년 전만 해도 그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서 이제 어떤 그 학교의 분위기를 보고 이제 잡아가는 측면이었지만, 최근에는 이제 미리 선행을 하듯이 중학교 때 이제 이 줄기를 잡아가고 가야 되거든요. 의대면은 당연히 뭐 생명과학 측면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화학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물리와 연결된 부분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은 게 뭐 제가 수학을 해서가 아니라 제일 많이 안 하는 게 수학이에요, 실은. 근데 실은 수학적으로 연결해서 찾을 수 있는 부분도 많고요. 특히 이제 치대 하면은 우리 한의대나 치대 같은 경우 우리 어머님들께서 주제를 뭘로 잡아야 될지 굉장히 고민들 많이 하시거든요. 진짜 많이 하세요. 그럼 치대 하면 가장 연결된 부분이 이제 화학 파트거든요. 재료 쪽이라든가. 결국 화학입니다. 근데, 먼저 말씀드릴 것은 치대라고 해서 치대에 국한된 탐구 주제를 꼭 고집해서 2학년 때부터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지 마시고요. 괜찮습니다. 어차피 치의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명과학 쪽을 분야에서 폭넓게 생각하셔 가도 치대를 가는 데 있어서의 탐구 주제는 충분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 다음에, 희소성의 문제거든요. 희소성의 문제이긴 한데 또 하나, 어떤 중간 단계에서 탐구 주제의 예시를 자꾸 말씀드렸잖아요. 기존에 나와 있는 거를 괜찮습니다. 누가 뭐 했다, 뭐 희소성도 중요하겠지만 기존에 나와 있는 거에 색다른 분석도 괜찮습니다. 예. 야 이걸 이렇게 해석을 했네? 왜냐면 이 부분이 더 점수가 높은 부분, 높이 쳐주는 대학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냐면 자, 어차피 고등학교 학생으로서 한계점이 있습니다. 고등학교가 뭐 실험실이 제대로 갖춰지는 거나 어떤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는 학교생들도 없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기존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 어떤 새로운 방식의 방향성을 갖고 내가 비록 고등학교에서는 이렇게 못 해봤지만 나는 이런 부분이 맞았다라고 생각하고 난 이런 부분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그 기초적인 작업을만이라도 줄기를 갖고 가는 것도 상당히 큰 점수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현실적인 내용들이 네. 중요한. 그래서 그렇게 저는 참고로 말씀드렸죠. 제가 의시대 전문은 아닌데요. 근데 이 전체적인 탐구 주제를 가지고 얘기해보면 사실은 아까 다 얘기를 하셨던 부분인데요. 그렇죠, 맞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주제는 이 친구의 관심도를 얘기를 하는 거고 결국은 어떻게 탐구를 하느냐는 이 친구의 역량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의치대가 됐든 상경이 됐든 이 주제에 맞는 이 주제는 나는 여기에 관심이 많고 이 트렌드를 알고 있다. 나는 여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트렌드를 얘기한 이유는 그 트렌드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내가 그만큼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의시대는 뭐든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완벽한 이거를 해결해서 여기에 맞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 입사가는 얘가 그걸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친구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어느 정도의 역량이 되는 애를 데리고 와서 거기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르쳐서 그 목표한 인재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인재를 찾기 위한 역량을 찾는 거지 그게 그렇게 충분히 이미 돼 있는 애들을 뽑는 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너무 크게 주제나 이런 데서 크게 갈 필요는 없는 부분인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앞에 이제 왜 카이스트 학생들이 복수 전공을 하느냐. 이 부분에서 생명을 전공해도 지금은 인공지능하고 연결해서 내가 했던 생명 분야가 인공지능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내가 뭐 화학에 했던 것들이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데이터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융합이 되는 분야입니다. 즉, 의대건 치대건 그것보다는 이제 내가 의치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근데 이것들을 조금 더 의대에 맞는 영향을 내가 보여줄 수 있는 탐구 방법을 할 수 있는 주제라면, 그러니까 주제도 중요하지만 방법도 중요한데 이 방법을 주제에서 어떻게 녹여내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체를 다 봐야 되는 부분이고, 주제에 너무 국한돼 버리면 방법이나 나중에 이런 것들이 좀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핵심적인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만 가지고 가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 정리를 해보려면 이제 같이 과제 탐구를 하는 입장에서 보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친구들이 선택하거나 우리 부모님께서 선택하시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해주신 것처럼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은요. 그런데 불치병 당장에 뭔가 해결하려고 들고 뭐 어떤 병명, 그다음에 어떤 거에 대해서 구조도 잘 모르면서 뭔가를 내가 분석해보겠다고 들어가기 시작을 하거든요. 시작은 그렇게 큰 어떤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가 알고 있는 과학적 지식, 수학적 지식, 다양한 지식으로 접근하는 범위가 어디까지 가능한지 명확하게 설명하고 그 부분을 분석하고요. 나머지 모르는 부분은 향후 과제로 놔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큼 알고 있고 얼마큼 관심 있는지를 보여주고 탐구하는 자세가 중요한 거지, 이 부분을 완벽하게 끝낸다? 이거는 그 졸업 논문에서도 못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안고 그다음에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제발 그 부분에서는 이렇게 전문가가 이야기하면 좀 이야기 들어주십시오. 무조건 이걸 완벽하게 해야 된다, 아닐 수 있습니다.